이춘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윤석열의 위기다,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유튜브 할 때 역사 방송을 좀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조회수가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역사 방송과 시사 평론을 이렇게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 저보다 정치 역사, 정치 시사 평론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편향된 그런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국내외의 정치에 좀 더 바른 시각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윤석열의 위기라는 제목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지가 벌써 며칠 됐죠. 그런데 청와대 그 사면의 변을 우리가 좀 본다면 12월 30일자 이제 밤 12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을 결단을 한 것인데, 그 변은 이런 것이죠. 그 청와대의 사면 복권의 결단의 변을 좀 내용을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4년 9개월 아닙니까? 5년 가까이 간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되었다 하고 이제 청와대 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 통합,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박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세요. 예. 빠른 쾌를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 통합, 포용, 건강, 이 세 가지인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12월 말 성탄절 크리스마스 사면에 박근혜 대통령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뭐 고려해보겠다 그랬는데, 전혀 전격적으로, 엔테베, 007 특공대 작전처럼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하고도 상의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전격적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게 갑자기 단행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 복권을 결단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국민통합이라든가 포용을 생각했다면 8월 15일 광복절에 석방을 했을 겁니다. 8월 광복절에.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같이 두 분이 8월 광복절에 풀어주는 것이, 석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과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력일 겁니다. 문재인 리더십 포용력.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8월 15일 풀어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계속 늦춘 거 아닙니까? 풀어주면 석방을 최대한 더 미루게 되는데, 그러면 사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전격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다는 거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건강이라는 요소가, 건강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원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본 건데, 의사
권고가 있었다. 의사 권고라는 거는 뭐냐면 이 이상 더 병원이든지 감옥소에서 붙잡아 두면 자칫하면 뭐 좀 재수 없는 말이지만은 옥사할 수가 있다. 응? 옥사. 그럼 옥사하면 병원에서 구치소에서 옥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비난은 문재인에게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1919년에 3.1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 고종이 사망했는데, 고종이 왜 사망했느냐? 응? 일제가 독살을 했다는 그 소문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때가 1월달이죠. 1월달에 1919년 1월달에 고종이 사망했는데 일제가 독살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것이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작이 3.1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과 청와대의 건강 때문에 주 원인이라 하지만은 이것을 풀어준 데 대한 정치적 이해득실도 당연히 계산을 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뭐 정치인이니까요. 여기에 3년 이전에 우리가 이 정치적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석기 극좌파 대부인 이석기가 누굽니까? 반란을 모의했던 그 통진당, 오늘날 그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 후보 밑에 가 있는 수많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 운동고 출신들의 그 대부라고 알려진 이석기를 석방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 며칠 전에. 근데 이석기 씨가 보니까 전혀 반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석방으로 풀어졌고. 그 다음에 한명숙 씨. 그 다음에, 한명숙 씨가 누굽니까? 친노, 노무현그룹, 친노 데모그룹, 아닙니까? 한명숙 씨가. 또, 풀어주면서, 끼어넣기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좌 세력, 주사파들, 경기 동부연합들이 총 결집을 하게 되는데, 누구 밑으로 결집합니까? 이재명 후보 밑으로 결집하는 유나이티드 프론트, 아주 그 이재명의 이탈표를 막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그런 계산이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야권은 분열을 노리는 것입니다. 야권은 윤석열의 하락세를 충동질하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것이 제일 정치적 타격은 윤석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다. 안 그래도 지금 부인하고 장모 건, 그 다음에 이준석이 당대표 고춧가루 뿌리는데, 이런 악재가 1, 2, 3로 계속 겹치가 되는데, 윤석열의 하락세를 더 충동질했다, 부채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느냐, 검사로서 나는 내 직분 다 했다고 어깨 빳빳하게 목 빳빳하게 세우면서 버티니까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자네 연 먹어봐 하면서 박근혜 카드를 탁 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뒤통수를 친 거죠. 예. 이게 정치예요. 이게 아수라 장판떼기 정치가 이 대한민국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니까 이제 또 한명숙, 이석기를 세 사람 풀어주니까 어쨌든 이재명한테는, 이재명이 말하자면 선거용이죠. 이재명을 도와주는 선거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전격적 석방을 하는 거는 이재명을 도와주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퇴임 후에 나를 좀 감옥에 넣지 말고 안전하게 좀 나를 좀 보호를 해달라. 나를 좀
안전하게 좀 말년을 살게 부탁을 양산에서 말년 편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재명에게 구원의 시그널, SOS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거기 지금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과거에 정치판에서 이해창하고 김대중 양쪽을 핸들링 했지 않습니까? 이해창과 두 양쪽 김현철 카드를 아들 석방 문제를 가지고 양쪽을 핸들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의 당선에 김영삼 측근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게 나중에 구일담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예요. 한국판의 정치예요, 이게 판이.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이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행간에는 이해창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 이해창의 악몽의 역전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정계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창 선거의 역전패의 그때를 바둑처럼 복귀를 해본다면은 자, 이해창과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 선후배사입니다. 이해창은 판사,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죠. 서울법대 선후배. 이해창 같은 경우에 이인재 변수가, 이인재라는 사람이 당을 뛰쳐나갔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 김영삼과의 대통령과의 불화가 있었죠. 근데 윤석열은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이준석과 갈등을 이렇게 당내 갈등을 그런 그 경험을 지금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이고, 또 이해창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언론에 의해서 이해창 대쪽 같은 판사 마이너리티 의견 해가지고 이해창 씨가 이 50 시절입니까? 뭐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말이죠. 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부각이 되면서 대쪽 같은 검사니 해가지고 김영삼 정치인 김영삼이 주목을 하죠. 김영삼 대통령이 주목을 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당내 2인자로 안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언론에 의해서 판사가 정치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언론에 의해서, 조선일보를 필두해서 언론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정치판에 분류가 나가게 된 그런 경우. 뭐 비슷하죠. 또 재미난 거는 이해창 씨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부인의 정치적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뭐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며칠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정치판에서 활동할 여지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창 씨도 부인이 정치에 활동한 것이 거의 전무입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지율 하락이,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한 10% 앞섰는데 한 달 전부터는 지금 계속 지금 까먹고 있고, 이해창 씨도 막판에 지지율 폭락되면서 역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비해서 지지세가 완만한데 하락하는 속도가 완만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윤석열 지지도를 보면은 요 한 일주일, 2주일 보면은 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지지율을 하락을 중단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오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윤석열 찍지 마라 이런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보다 더 정확하게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여론조사 윤석열의 하락세가 좀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지금 도표를 제가 좀 보여줄 수가 없는데 MBC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1월 2일부터 해가지고 4주 동안에 이제 쭉 이제 성인 1000명 조사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NBC에서 NBS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21일하고 22일 날 실시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NBS 12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성인 1000명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NBS. 근데 놀라운 것은 11월 22일경입니다. 윤석열 11월 달에 39%고 이재명이 32%인데 지금 역전됐습니다. 이재명이가 35고 윤석열이가 29%로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 나타났고 처음으로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나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대 정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12월 20일자로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은 지금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이재명이가 38%고 윤석열이가 37.3%, 이재명이가 0.7%를 이미 앞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대선 후보 지지도를 저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지도 보면은 의견을 유보하다. 두 쪽 다 싫다는 부동층이죠. 이 사람 A도 윤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하는 부동층 의견을 유보하는 퍼센티지가 무려 10월달에 18%인데 12월달 14일에서 16일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무려 16%나 됩니다. 윤도 싫고 이재명도 아직 싫어서 다 결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무려 16%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역대 이렇게 결정을 미루는 선거는 저는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는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여기도 이재명이가 36%, 윤석열이가 35%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차이로 여론조사.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여론조사입니다. 한국 데일리 갤럽 여론조사에서 12월 14일부터 16일 사이의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36, 윤석열 35%로 1% 이재명이 앞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 가장 최근 겁니다. 28일자 어제 오늘 하여튼 가장 최근 겁니다. 어제 건데 나이트 포커스라고 최근 거 12월 28일자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재명이가 41.1%, 윤석열이가 40.1%, 1%를 이재명이가 앞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빙이지만 이재명이가 1, 2% 박빙으로 간발의 차이를 앞섰다는 그런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대로의 추세로 간다면 윤석열은 당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4.15 부정선거 2019년 4.15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뭐 컴퓨터든지 하이웨이든지 해가지고
기계 돌려버리면은, 비슷할 때는 돌리는 거, 부정선거로 돌려버리면은 어떡할 겁니까? 차이가 이빨이 날 때는 어떻게 못하지만, 예? 사회로 선거를 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그렇게 하는 거, 판배기로 나가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토요일 밤은 사회로는 부정선거였다고 대만은 토요일 날 젊은이들이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나타난 그 여파랄까, 갓당의 여파를 보면은 제일 그 뜰뜰한 반응을 보인 게 국민의힘당이죠. 탄핵파 세력들이 윤석열 참모의 참모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국민의힘당에서는 반응이 달갑지 않습니다. 뜰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환영합니다 하는 대단히 간단한 논평을 냈지만, 내심으로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죠.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오늘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가열차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게 가열차게 요구한 그런 전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다 보면은 탄핵은 정당했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검사로서 역할만 했다.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준석은 지금도 탄핵은 정당했다 그러고 있고,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뭐 탄핵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무리들로 국힘당이 당권이 장악된 그런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아하, 이거 윤석열 지지도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대선을 치르려는 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리스크로 또 꼬였지요. 그러니까 이거 산 넘어 산으로 악재가 지금 슈루탄, 다이너마이트처럼, 지뢰밭처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 하락에 기여를 한 것만은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이라든가 TK 지역에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이거 좀 두고 보자고 발을 빼는 그런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상당히 지금 마음이 지금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지인들로 해가지고 물밑 작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다리를 놔가지고 지지를 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여론을 조성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이제 보수 유튜브를 총동원 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재명을 청와대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대명분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된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과거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희생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마리아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내를, 무한한 용서를,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용서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의 양강 구도의 선택으로서의 윤석열을 정권교체 명분으로 호소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하나의 위기라면은, 윤석열의 위기라면은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소위 박근혜 해고록이죠. 책이 나올 옥심 서신을 모은 건데, 가로사리 연구소가 그 책을 찍어낸다고 뭐 만부인가 2만부 더 찍는다 그러는데 12월 말에 나온다 그러는데 곧 1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뭐 그런 책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지지자들을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답장 형식으로 모은 것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가로사리 연구소로 전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책이 곧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명 이제 박근혜 해고록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죠. 1월 조금 늦어지면은 1월 초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1월 뭐 10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책이 나오는 파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또 윤석열에게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12월 초에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삼성병원입니까? 그래서 나오신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자기 몸 추스리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또 2019년 3월 4일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3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국힘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단결해라. 다만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라.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런 등등 메시지를 줬는데, 그때 황교안 씨에게 당대표한테 줬는데, 하여튼 그것이 중간에서 무슨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무슨 메시지 배달 사고가 났는지, 어쨌든 간에 유승민 쪽 그 당을 끌어안는 식으로 그치면서 태극기 세력을, 정치 세력을 당에 끌어들이질 못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3월 4일 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한 달 뒤에 있었던 5주 뒤에 있었던 4.15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윤석열을 지지해 주시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미랄이 돼 주시오 하는 그런 무한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황당한 것이, 당에서 지금 출당을 당해가지고 당적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출당을 당에서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당을 당했기 때문에 국힘당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부채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처럼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회고록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위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X파일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파일이라 그래요. 본인 파일, 그 다음에 부인 파일, 장모 파일 해서 X파일 해가지고
3개 종류로 지금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김건희 파일은 지금 터진 상태고, 뭐 학력 위조를 했다든가 무슨 뭐 그다음에 도이치 주식, 그 주식 그 무슨 그 조작 혐의로 돈 벌었다는 것도 지금 터진 상태고, 그다음에 장모 지금 저 징역 1년입니까? 징역하고 재판 지금 중인 상태고, 지금 윤석열 자신의 그 본부장에서 본인 X파일이 아직 지금 터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의 파일이라는 것은 탄핵에 관련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권성동하고 뭐 친구 사이라 그래.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그 62명 중에서 법사위원장 했던 지금 국힘당에서 권성동이 그 지금 뭐 비서실장인가? 윤석열 캠프의 비서실장인가? 핵심 참모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하고의 관계라든가 탄핵에 얽힌 관계라든가 타블렛 PC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때리는 그 과정에서의 그 관련 국회의원들하고 관련 관계,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또 판사들과 이렇게 얽힌 거, 그것이 이제 탄핵 과정에서의 많은 서울지검장,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할 때, 지검장 할 때, 그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많은 그 수사를 하고 구형도 때리고 할 때에 그 본부에 그때 그 본인 파일이 아직 안 터졌다는 거죠. 그 1월 달에 이제 터질 거 아닙니까? 1월 중반부터 이제 폭로장이 가열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더불어